전편에서 호흡 집중 명상 실습 과정에서 조식 호흡법과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일부 소개하였고, 이번 편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련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 D 질문. 호흡 중 몸에 열기가 느껴지고 쟁반 같은 물체가 보였다. 호흡하다 보니 내가 없는 느낌이었다. 수강생 E 질문. 호흡 중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 분명 호흡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답. 내가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알아차림을 못했기 때문에 수련에 문제가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림을 해야 이들을 객관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수강생 A, D 두 분께 내가 없는 느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정신이 호흡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 나오는 현상이다. 계속 꾸준히 하면 정신이 호흡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 이상 긴도도 나갈 수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수강생 한 분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없다는 경지는 상당히 나아간 단계로 보이는데, 그러면 알아차림 못했어도 이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알아차림이 안 되어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 그 답에 의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조식법 수련 관점에서 보면 위 두 분은 평소 어느 정도 수련 과정을 거쳐 수련 시 심파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평소 어떤 수련을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면 위 현상은 입정 초기 단계인 비몽사몽 단계에서 왔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이 단계에 오신 거라면 꾸준히 몇 달 이상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수련을 계속하면 정신이 호흡을 끝까지 따라다니게 되고 수련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강생 D뿐만 아니라 수강생 E분께도 수련 중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정신이 호흡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나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식법 수련 여부는 두 분 각자의 인연과도 연결되기에 권할 수는 없었고, 혹시라도 인연이 되어 조식법 수련을 하게 된다면 두 분은 좋은 성과를 내실 것 같아 그 현상의 원인을 두 분께 각각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호흡 집중 명상을 하기 위해 호흡을 하는데 조식 호흡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니 호흡 집중 명상을 하던 조식 호흡법을 하던 호흡 수련을 하면 공통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이점은 맞다, 틀리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방법과 기준이 다르니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평가하는구나로 봐주시고 공부법을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 붙이기. 5, 6주차 몸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수행,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6초 수행. 네이밍하는 이유, 감각 경험을 위해 명칭 붙이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들숨은 일어남으로 이름짓고, 날숨은 사라짐으로 이름짓고, 안심은 생각으로 이름짓고. 다음은 호흡 종착지를 다음에 넣습니다. 예, 오른쪽 엉치뼈 다음, 오른발 엄지끝 다음 등으로 명칭을 붙여서 호흡 시 적용했습니다. 수련 방법 1회 15분에서 20분씩 진행했습니다. 1차 호흡 시 일어남 어디 다음. 예, 엉덩이, 발끝 등 몸 한 부분 지정해서 엉덩이 다음을 염합니다. 2차 일어남, 사라짐, 앉음, 어디 다음. 3차 일어남, 사라짐, 앉음, 안심, 어디 다음. 예를 들면 좌선 시엔 일어남, 사라짐, 앉음, 오른쪽 엉덩이 다음을 염하며 호흡하고, 행선 시엔 일어남, 사라짐, 앉음, 오른발 엄지끝 다음을 염하며 호흡합니다. 순서는 좌선, 행선, 행선 후 좌선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끝에 어디 다음을 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호흡 집중 명상은 정신을 알아차림, 명칭 붙이기 등으로 분산시켜 정신을 아주 바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식 호흡법 수련의 경우는 다릅니다. 조식법에서는 정신을 호흡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를 정일 집중이라 하는데 오직 한 정신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식법 수련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다리 저림과 통증, 마비 정도고 심적으로는 잡념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신체적, 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쉽게 합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내 체력으로 인내할 수 있으면 그냥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 인내력을 벗어나면 다리를 풀거나 다리를 바꾸거나 해서 통증, 마비를 풀어가며 호흡에 집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몇 분 쉬거나 운동 후 다시 수련합니다. 심적인 문제인 잡념의 경우 잡념이 들어오면 즉시 잡념을 떨쳐내어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이 들어오면 또 떨쳐내고 호흡에 집중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즉, 조식법은 정신을 호흡에 집중하면서 신체적, 힘적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한 정신으로 호흡에 집중하여 수련 시간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는 수련법입니다. 셋째, 호흡 종착점이 달랐습니다. 명상에서는 호흡 종착점이 온 몸이었습니다. 알아차림과 명칭 붙이기 등이 신체적, 심적 현상을 알아차림, 객관화, 탈자기화하기 위해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매 호흡 시 일어남, 사라짐, 앉음, 안심, 어디 다음을 생각하며 다음에 온몸 구석구석을 넣는데 계속 염하다 보면 정신이 시장처럼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알아차림, 객관화 과정을 계속 반복 수행하다 보면 탈자기화 경험이 쌓이고 지혜, 통찰이 생겨 어느 순간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식법에서는 정신을 오직 단전 한 곳에 주하고 호흡을 관합니다. 단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조식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단전에 정신을 주하고 맑은 기운을 쌓으면 그 쌓은 기운이 차고 넘쳐 뱃속의 길을 열어가는데 그 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용하던 길이라 조식법을 태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길이 소주천, 대주천 길이고 완전하게 다 열게 되면 삼화가 뜨고 원신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단전이 열리면서 시작되고 이 경지가 초계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비로소 정신 밝히는 공부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전의 맑은 기운을 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의실 법당 안에 삼화, 원신이 그려진 불화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이 불화를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선가의 수련 경기가 불교 법당에 그려져 있을까요? 유불선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해 준 것일까요? 넷째, 행선 여부. 명상에서는 감각 경험을 위해 행선을 했습니다. 행선을 하면서 온몸으로 호흡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각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행선을 반복 수련하는 과정에서도 알아차림과 객관화 과정을 통해 지혜, 통찰이 생겨 역시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식호흡법에서는 한 정신으로 적적 여의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 행선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 등 운동할 때나 업무 중일 때, 식당 갈 때 등 행주자와의 수련을 이어갈 때일 겁니다. 이상 명상과 조식법 수련 관련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차이점을 요약하면 명상과 조식법 사이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입니다. 명상에서는 알아차림, 명칭 붙이기 등으로 정신을 분산시켰고 조식법에서는 호흡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명상에서는 호흡 종착점에 온몸을 다 이용했고 조식법에서는 오직 단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이 두 차이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고 수련 내용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련 중 내 몸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과 감촉, 잡념들을 있는 그대로, 발생한 그대로 알아차림해서 단지 통증일 뿐, 단지 생각일 뿐 등으로 객관화하고 내 자신과 분리시키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탈자기화시켜 하나씩
감각과 감촉과 잡념들을 사라지게 하여 선정에 드는 것이 윗바사나 수련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수련법 중 하나가 호흡 집중 명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호흡 집중 명상과 조식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천안까지 간다고 했을 때 호흡 집중 명상은 일반 전철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전철을 타고 가면 모든 역에 다 서게 되는데 분명하게 보기 위해 하는 알아차림과 명칭 붙이기, 객관화, 탈자기화 과정 등이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전철이랑 성격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어느 역에서 새로운 검토 요인이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가 이걸 알아차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온위치해서 다음 역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윗바사나 명상인 것 같습니다. 조식호흡법은 단순하게 정신을 단전에 두고 호흡에 정의를 집중하여 오직 이 한 법으로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수련법이라 급행전철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호흡 하나에 집중해 매진하다 통증이 오면 기대기, 다리 풀기 등으로 해결하고, 잡념이 들면 그냥 오는 즉시 내쳐버리고 정신을 호흡에 다시 집중해 들어가면 됩니다. 잡념은 소주천, 대주천 길이 열리며 심파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저림, 통증, 마비 증상도 소, 대주천 길이 열려가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깊은 입정 상태에 들면 잡념은 사라지고 적부, 신부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정신을 밝히려는 수련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정신수련법과 인연을 맺어 열공, 셀공, 불유불식 하셔서 대자연의 자유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